어, 한국에는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.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는 뭐 포스코 같은 대기업에다 지원을 이제 돈을 해주니까 대기업의 일자리가 많아지잖아요. 뭐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도 보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도요타, 닛산 이런 데다가 뭐 2차 전지 쪽에다가 뭐 한 9조 얼마를 지원하고 법인세 40% 감면을 했고, 중국은 CATL, BYD 같은 그 다 대기업이잖아요. 일본도 그렇고 이런 데다가 막 50조인가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, 그게 R&D 예산이라는 게 보조금이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는 하기는커녕 그 지원을 안 해주니까 일자리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일자리가 없고,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R&D 예산이나 보조금 이런 거 필요도 없이 그 기업체 자체가 특허 담보 대출 제도가 있어 가지고 뭐 에디슨이나 잡스, 빌 게이츠, 저커버거 다 이 고등학교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들, 고등학교 밑으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. 근데 이런 사람들이 수천 수백 몇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고등학교만 나와도 성공할 수 있잖아. 근데 우리나라는 R&D 예산도 대기업에다 안 줘. 그러니까 기업은 그런다고 또 기업의 유상증자마저 말겨. 특허 담보 대출 제도도 없어. 그러니까 사모펀드 세상이잖아요. 보로야행 같은 경우도 사모펀드가 일대 주준 거야. 사모펀드는 그 자기가 뭐 엔젤 투자자 이런 식으로 그래 하잖아. 그러면 사모펀드들은 또 R&D 예산을 또 빼먹기 좋잖아요. 뭐 기업에 투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투자를 받으면 투자 유치 조건부로 해서 자기가 돈을 받으니까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문재인 집권 기간 동안 우리나라 일대 사모펀드, MBK 사모펀드고 홈플러스 관계되는 그 사모펀드가 문재인 집권 기간에 R&D 예산이 20조에서 30조로 올랐는데, 그때 그 1.4조에서 10.4조로 10배가 재산이 늘었어요. 그 사모펀드가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R&D 예산 대기업도 안 가고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다 보니까, 그리고 또 그 금감원에서 그 기업에 대해서 유상증자도 막아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과적으로는 고려해안 일대 주주가 MBK 사모펀드이듯이 금량이 그 유상증자 못해갖고 뭐 거래정지 당했듯이 뭐 우리나라는 완전 이게 사모펀드 나라야. 예? 기업을 도와주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여튼 복잡한 나라입니다. 결국은 우리나라는 그 공부를 잘 해도 그 일자리가 없어가지고, 그게 특허담보대출 제도하고 R&D 예산이 없다, R&D 예산이 대기업 지원이 안 되고 저희끼리 이제 뭐 어쨌든 뭐 나눠 먹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, 그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직접 삼성전자도 한 30조를 R&D를 예산이 아니고 R&D를 직접 하는 거예요. 2차 전지도 자기 돈으로 직접 하니까 R&D고, R&D 예산이나 보조금이 아니고 직접 하는 돈인 거고, 그러다 보니까 그 일자리가 없고 내가 공부를 잘해도,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잡스나 빌 게이츠와 같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으니까 또 생길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해서 돈을 벌고 잘하는 사람이 뭐 에디슨, 잡스, 빌 게이츠, 저커버거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탄생 안 되고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.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결과적으로 그 에디슨, 잡스,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그 부자가 된 거는 다 그 특허 있잖아요. 에디슨은 특허가 1000개가 넘고 잡스는 죽고 나서 특허가 153개고 다 그 특허 수가 세계 1인 거고, 왜 됐든 간에 그래도 이제 개인이나 스타트업 이런 거는 생길 수 없지만 우리나라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그 회장님들이 2차 전지 LG나 뭐 삼성 SDI나 그쪽 다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쪽에 포스코 이런 쪽에서도, 포스코 홀딩스만 해도 그렇잖아요. 뭐 자원 외교를 갖다 잘못했다고 하고 무레이트 강상 아르헨티나 그거 한 것 갖고도 얼마나 개망신을 당하고, 지금도 그렇잖아요. 우리나라 2차 전지는 뭐 오히려 2차 전지를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계속 핍박하고 이렇게 뭐 크게 한 게 오히려 좋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2차 전지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는 거예요. 앞으로 어느 순간에 더 오르면 못 산다고.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잘 됐다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,
2차 전지를 이렇게 엄청 이렇게 못 크게끔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남이 부러운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은 옛날에 애플 주식을 얼마 갖고 있던 뭐 아버지, 삼성전자를 얼마 갖고 있던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2차 전지를 얼마만큼 갖고 있는 아버지가 되느냐. 그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부러운 사람이 남을 부러워하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은 창업으로도 안 생기고, 왜?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, 좋은 직장에 그 합격하려고 그래도 나라에서 좋은 직장 대기업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2차 전지를 지원해주는 그 나라에서는 절대 안 해줘요. 안 해주고, 오히려 옛날에 저 포스코 홀딩스가 이명박 때 뭐 자원개발 한다다가 욕만 텐다 얻어먹은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을 절대 중국하고 관계되는 거는 지금도 그렇잖아요. 하나솔루션도 중국하고 관계되잖아요. 왜냐하면 그거 국방을 해갖고 무기를 생산하는 데니까 중국 입장에 봐서는 크면 안 되는 거고, 금량도 중국 내에 그 몽골에 그 광산을 갖고 있는 애기 때문에 크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옛날 삼성 포스코 푸처엠하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 해갖고 지금 주식이 몇 배로 올랐잖아요. 3배인가 올랐는데, 그것도 다 박순영님이 막 뭐라 해갖고 유상증자 결국 성공해가지고 지금 그 주가가 서너 배 오른 거잖아요. 주가를 보호한다 그런 차원에서 금량도 뭐 그렇게 한 거고, 그 보호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호가 됐는지는 모르겠고, 또 뭐가 그렇더라? 고려행 같은 경우도 아마 유상증자 못해갖고 일대 주주가 MBK 사모펀드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여러 가지 이렇게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를 못하게 하는 바람에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기회가 온 거라고.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사가지고 옛날에 과거에 삼성전자를 주식을 가진 아빠, 애플 주식을 가진 아빠, 이렇게 포레스트 검프도 보면은 그 사람이 바보 같았는데도 알고 보니까 애플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, 그때가 1995년도인데 14배 올랐던 주식을, 애플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. 지금이 그 사람이 갖고 있었으면 한 2600배 정도 될 겁니다. 그게. 예? 그 배수로 치면.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. 예를 들어서 저도 2억 갖고 하지만은 만약에 한 배 오르면 2억이 4억이 되는 거고, 2배 오르면 8억이 되는 거예요. 여러분들. 그러니까 주식은 장기로 해야 되는 거고, 여러분들이 뭐 반도체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아니야. 여러분들이 가서 반도체를 하더라도 내가 뭐 10년 이상 갖고 있겠다라는 거고 하면은 하셔도 되는데, 주식이라는 거는 원래 엄청 그 장기로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성장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고, 앞으로 그 2차 전지는 그 원래 도입기, 성장기, 성숙기, 쇠퇴기가 있는데, 뭐 반도체나 이런 거는 성숙 내지 쇠퇴기에 거의 성숙기라고 봐야 되겠네요. 지금 그죠? 좀 그런 거고,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그 성장기,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이야기했다시피 필수 조건은 세계 특허수가 그 분야에서 세계 1위라 해야 된다 이거지.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 따로 올라가면 5분의 1도 안 돼요. 특허수가. 그 잽도 안 되니까 그 특허수 세계 1위, 그 다음에 수출 세계 1위 찍혀야죠. 아무리 이론이 그렇다 하더라도 수출량이 나와야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성장기, 세 가지 맞는 거는 전 세계에서 2차 전지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들도 2차 전지 투자할 수 있으면 2차 전지 투자하는 게 저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어쨌든 남에게 부러운 사람이 생길 수가 없는데, 2차 전지를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도 편해지고, 여러분들이 남이 봐서 부러운 사람이 될 겁니다.